백그라운드는 원래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원래 프로그래밍을 했었고 IT 그랬습니까? 회사를 차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엑시스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먹는 게 너무 좋아서 F&B 사업을 뛰어들게 된 이력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이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은 이제 RTD 제품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타먹는 액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RTD의 사실 끝판왕 마지막 종착지는 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해외로 근데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대만 쪽이랑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지금 식약청 허가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대만은 식약처 통관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2차례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우에 결과는 어땠어요? 대만은? 상당히 저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점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펀딩되었었던 금액 자체가 많이 높았던 편은 아니라서 약간의 시장을 좀 로컬라이징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버셜한 사실은 음료잖아요. 네, RTD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의 소주만 사실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주류는 각 국가마다 있는 것이고 뭐 특히 이제 중류주 같은 경우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스키 네네. 또는 소주도 뭐 사실 중류주는 거의 쉽지 않고 대부분 이제 화학주긴 한데 어쨌든 각국의 이제 그 알코올 문화에 따라서 네. 주류 문화에 따라서 주종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제품적 성격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매출 파이프라인을 키우고 고객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고객 트렌드를 봐가면서 국가별로 뭔가 최적화된 RTD 이 브랜드를 넓혀 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글로벌 플레이가 가능한 사실은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박상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 제품이 꼭 알코올에만 타야 돼요? 라는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싱가포르라던가 이제 말레이시아 고객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오셔서 이제 대부분 요거를 해외로 주문이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셔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얘기는 본인은 술을 안 마시는데 먹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근데 먹테일이 알코올 없이 논알코올 칵테일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중동에도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술을 꼭 드시지 않는데 그 술 마시는 분위기라던가 술 마시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신 칵테일처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음 넣고 그냥 물에다가 이거 넣으면 칵테일처럼 되거든요. 네. 색깔은. 네. 근데 실제로는 뭐 물인 거지.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여성들이 꼭 알코올을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물에다가 그냥 타서 칵테일처럼 마시는 것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번에 또 뭐 베트남 가가지고 또 뭐 한번 테스트도 했다고 하는데 네, 베트남 테스트 결과는 어땠어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많이 놀랬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얼마만큼이나 좋아하실까도 일단 궁금했지만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버 자체가 그분들 입맛에 맞을까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가격군이 맞나라는 걱정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원가율이나 이런 건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됐었는데 지금 판매가가 얼마죠? 판가가? 저희가 이거 제품이 4개가 한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한 박스에는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4개들이? 네. 예. 그래서 한 포에 3,500원 정도의 가격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볼 한 잔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베트남의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네포들이 한 팩 14,000원이면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일부 할인가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만약에 요거를 한 박스에 제가 10,000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에 드릴게요. 구매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시음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다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거의 400명,
3,400명 정도 분들을 시음을 하셨고요. 네,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시음해서 맛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 보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하시겠냐 이걸 여쭤봤을 때 대부분 하시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국 술은 저렴하지만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주류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입 맥주라던가 내지는 이제 수입 위스키 이런 것들을 한 잔을 마시러 칵테일 바를 가면 본인들이 한 잔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낸다. 이걸 감안했을 때 내가 집에서 저렴한 술로 요 정도 가격대라면 3,000원, 2,000원대다. 저는 마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또 반응이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랬고요. 근데 싼데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싸요? 라고 제가 되려 여쭤봤어요. 싸요? 싸다는 반응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는 조금 더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겠지만 베트남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베트남도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이제 그 현재 있는 뭐 그런 호텔이나 또는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함께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왜냐면 동남아시아 시장 중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조금 이제 무슬림 국가이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주류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이제 노상에서 사실 맥주라던가 음료 마시는 것이 한국보다 더 그 밀도 있게 사실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시장도 되게 먹힐 만한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있고 뭐 공장에서 생산 캐파라던가 뭐 햇수업 인증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장에 대한 어떤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음료 베이스 식품 유형으로 햇섭 공장을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생산 그리고 이제 유통까지 다 아직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불 브랜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도 직접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햇섭 공장 자체 캐파는 지금 1 기준으로 50만 개 정도까지는 1 기준으로 50만 개?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맥스로. 네, 정말 공장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누적 40만 포 정도 이제 나갔다고 했으니까 네. 캐파는 뭐 충분한 거네요, 현재. 네. 현재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어쨌든 연간 이상으로 했을 때 40만 포 정도가 나갔었던 거기 때문에 일 생산 캐파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은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까지 예를 들면 40만 개가 일 나가면 한 달이면 거의 1200만 포 그러면 1000만 포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공장에서 우리가 캐파시티를 맞출 수 있다. 그 정도면 공장은 지금 어디 있죠 그러면? 공장은 대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스마트 햇섭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스마트 햇섭 공장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현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장도 운영해야 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적은 인력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5명 팀으로 운영을 하고 5명이 이걸 다 하고 있다니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레시피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특허 등록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레시피 자체를 좀 공개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장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완전히 저희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을 다 공개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내부 인력으로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공동대표나 저나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사실 생산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스마트 팩토리처럼 뭔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도입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이제 형국이군요. 굉장히 그러면 5명이 사실 부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거의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5명이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관리하고 생산 제조도 관리하면서 나름 내실 있게 부트스트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BEP를 어떻게 하든지 맞추면서 사실은 투자 VC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 투자 없이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 이제 이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레시피도 사실 우리가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서 IP를 소유하고 오히려 다른 이제 유통
이런 오프라인 바나 호텔 뭐 이런 쪽에 또 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또 비즈니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왜냐면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점 같아요. 내년에 뭔가 더 스케일업이 돼야지만 내후년에 뭔가 투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 투자를 통해서 내후년에 또 뭔가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들도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뭔가 거점에 고객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시그널을 딱딱 알고 바이럴 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퍼져서 그게 온라인으로 다시 오는 그런 오프라인 직영 매장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이제 박성원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년, 내후년 정도의 플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사실 와디즈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는 저희 이제 BEP를 넘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 저희가 어떤 커머스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팝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즉각적인 고객들의 반응이라던가 매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연결을 해 나가면서 이걸 좀 더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사실 여는 걸 저희는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상태. 오프라인 매장을 내년에 네. 여는 걸로.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의 매장을 비밀입니까? 요게 지금, 또 공개가 되면 재미가 고민을 없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2030 이제 MZ 세대들이 뭐 최근에 힙당동이라는 말도 있고 힙지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신당동이나 을지로나 이제 조금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데들이 거리들에도 요즘 재가별이 되면서 네, MZ 세대들의 새로운 명소, 성지가 돼요. 성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제 사실 주류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로 오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좀 더 근접성도 괜찮으면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MZ 세대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로케이션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압구정 로데오도 갑자기 요즘 떴더라고요. 예, 죽었다가 상권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고 이제 진짜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뭔가 이제 기지개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이미 많이 떴던 상권보다는 조금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매장, 그런 로케이션이 어딜까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저렴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이미 지역을 뭐 성수동, 신사동, 압구정동 이런 데보다는 그죠? 네, 아직 버려진 곳이나 뭔가 이게 꿈틀꿈틀 기미가 보이는. 네,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패키지로 사실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매장들과 함께. 네.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오프라인 확대를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 그게 또 온라인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재구매가 일어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사실 8월 내에 이제 여름이 가기 전까지 지금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시음회 겸 이제 제품 자체를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조금 더 태핑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사람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면.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그러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투자 플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저희를 보여드려야 되는 시기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와디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프라인 쇼룸까지 오프라인 직영 매장까지 오픈을 하고 난 그 이후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매출 파이프라인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좀 투자 유치가 더 강하게 그게 되고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투자는 일어날 것 같고 농식품 펀드 같은 쪽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카테고리입니다.
현재.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사업 모델에 대해서 들어봤고 제품에 대한 소개도 들어봤고 확장 계획, 투자 플랜,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봤는데 5년 후에 이제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내비테이트를 설립한 지 연차로는 3년 차가 됐죠? 네, 연차로는 맞습니다. 이제 21년. 만으로는 거의 2년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후면 이제 8년 차 정도가 되는데 5년 후에 내비테이트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사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저는 이쪽 업계를 이제 들어와서 보다 보니 외식업 자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이런 F&B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제품을 드셔보시고 맛있어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5년 뒤에도 F&B 쪽에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은 이제 RTD 제품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타먹는 액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RTD의 사실 끝판왕 마지막 종착지는 캔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지금 최근에는 혼자서 살아남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이 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명품들도 다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작은 브랜드들끼리도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RTD 섹터 내에서의 좀 더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콜라보레이션들을 다른 브랜드들이랑 해서 제가 다이닝까지 굳이 나갈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이닝에서 좀 저희처럼 성장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콜라보 가능하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필두로 생각을 해서 그럼 정리하면 이블이 결국은 이 이지 브랜딩의 그 느낌에 맞게 뭔가 다양한 브랜드와도 사실 이블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블 자체의 브랜드도 커져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RTD 쪽에 넘버원 브랜드가 되는 게 5년 후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F&B 업계에서 푸드테크에서 여성이었으니까 더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느냐라고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저는 여성이라서 더 공감하고 더 와닿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F&B 제품들을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블 레비테이트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박성원 대표와 함께 내비테이트 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액상형 RTD 카테고리의 새로운 다크 호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파 채널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